얼마 전에 내가 도배도 새로 했고 싹 치워뒀으니까 손볼 건 없을 겁니다. 네, 집이 깔끔하네요. 뭐 특별히 저희가 알아둬야 할 건.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전세 가격도 적당하고 신혼집으로 딱이네요. 그럼 2년 동안 잘 살고 우리는 다음 계획대로 봅시다. 네. 예. 아이, 감사합니다. 신혼집까지 구한 저희는 얼마 후 결혼식을 올렸고 이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왜? 또 가위 눌렸나? 며칠째 계속 이러네. 이 집에만 오면 이상하게 한기가 계속 들고. 결혼식 준비한다고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우유라도 따뜻하게 데워줄까? 기다려봐. 무서웠네. 갑자기 몸이 왜 이러지? 으스스한 게 이 감기인가? 어우 깜짝이야. 왜? 무슨 일인데? 저기 검은색. 어머,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히 사람 같은 모습의 검은색 그림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자기야말로 스트레스 받아서 헛것 본 거 아이가? 그런가? 근데 너무 놀랬단 말이야. 우리 둘 다 기력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우리 내일은 좀 보양식으로 먹는 게 좀 어떻노? 그럴까? 전복 삼계탕 어떻노? 그 와중에 메뉴 선정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가위 눌림은 더욱 심해졌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집에만 들어서면 이상한 한기를 느끼곤 했죠. 그런데 아랫집 택배가 잘못 왔네. 인사도 드릴 겸 갖다 드려야겠다. 안녕하세요. 택배가 저희 집으로 잘못 왔더라고요. 아이고 고마워요. 우리 딸이 보낸 영양제인데 안 와서 계속 기다렸거든. 근데 그 집 살기 괜찮아요? 부부가 다 강심장이야, 강심장. 네? 그게 무슨... 몰랐어요?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잠시만요. 강심장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데요? 저기 사실은 말이야, 세대 들어오기 전에 그 집 살던 사람이 그곳에서 목숨을 끊었어. 집주인이 말 안 했어요? 네. 저희 집에서요? 응. 처음 듣는 얘기죠. 소름이 돋네요. 아니, 지금 저희가 사는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면서요. 뭐 그런 일 있었지. 아니, 그런 건 계약할 때 미리 알려주셨어야죠. 예? 저희가 그 집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맨날 가위 눌리고 몸도 아프고 완전 죽기 직전이라고요. 그런 걸 알려줄 의무는 없는 거로 아내만. 당연히 알려주셔야죠. 부동산 계약할 땐 중요 고지 의무 있잖아요. 이런 거 집에 하자를 알려주는 거지. 이런 사사로운 걸 얘기할 필요는 없네. 저희 그 집에서 못 삽니다. 계약 해지해 주세요. 못 해주네. 해주세요. 정 해지하고 싶으면 다른 세입자로 구해오든지 별도의 이약금을 내시게. 뭐라고요? 네, 자 일단 궁금한 것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 사망 사고 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재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중요한 내용은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특정 사실을 이제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해당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대법원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망 사고, 뭐 자살이라든지 타살이라든지 이제 변사라든지 이런 사건이 발생했던 주택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이를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집주인은 이를 사전에 알릴 의무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위반하면 이제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정만호 씨가 사전에 사망 사고 사실을 이제 고지하지 않았으니까 뭐 계약 해지라든지 또 손해배상을 당연히 해줘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예전에 우리 이제 부산에서도 있었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집주인이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던 이제 살인 사건을 임차인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이제 이현욱, 이제 하지영 씨 부부는 집주인의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그리고 전세금 반환 이런 걸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현욱, 하지영 씨 부부가 악몽에 시달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이 손해배상을 할 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가능할까요? 네, 이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정신적 손해배상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주자의 정신적 고통이 이제 계약 체결 당시에 제공되었던 정보의 어떤 불완전성 여기에 기인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단순히 악몽을 꾼다던가 헛것이 보인다던가 이런 부분은 사실 미신적인 부분도 있고 뭐 법률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살인 사건이 있었음을 알게 된 이후에 이제 그런 사실 때문에 고통을 받고 뭐 정신적 치료를 받게 된 경우다 이런 경우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법에서 얘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모든 법률 관계에서 이제 당사자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하는 이제 원칙입니다. 예. 우리 민법 제2조 1항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1항에서는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조차도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 당사자는 단순히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계약을 합리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집주인 정만호 씨가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요구를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으로 가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 확인 그리고 이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경기도 좋지를 못하고 이제 전세가가 이제 집 시세 이하로 이제 내려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집주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좀 가압류를 해둘 필요도 있다.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할 때 사전 고지를 해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너무 넓게 해석하게 되면 일일이 하나씩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계약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범위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구체적으로. 네, 이제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상대방에게 고지를 해야 되는 이제 정보에는 단순하게 이제 건물의 어떤 물리적인 하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거나 이제 법률적인 문제도 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의 물리적인 하자, 그러니까 균열, 누수, 곰팡이 발생, 뭐 또는 이제 소음이나 진동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이번 사례와 같이 과거에 해당 부동산에 뭐 자살이나 변사 등 사망 사건이 있었던 곳인지 또는 이제 강력범죄 이력이 있는 장소인지 뭐 이런 부분도 사실 고지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뭐 신축 건물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누수와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 건물주가 이를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사건에서 또 이제 계약 해지를 인정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 일대가 곧 재개발에 들어간다 이런 것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재개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지 또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용도 제한이나 건축법상 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꼭 고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게 생각보다 부동산 계약할 때 좀 고지를 해야 될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네요. 제가 궁금한 게요. 혹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왠지 모르게 이런 사례들을 좀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몇 가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그러실 것 같았어요. 먼저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원룸 건물이었는데 반복해서 이제 도난 사건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 임차인 A 씨는 이제 원룸에 입주한 후에 건물에서 계속 이제 도난 사건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이제 건물주는 사실 과거에 계속 이렇게 도난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을 좀 알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계약할 때 이런 걸 고지를 않았던 게 밝혀졌었습니다. 네. A 씨는 이제 보안 문제를 이유로 결국 계약 해지를 요구를 했었고, 법원은 고지 의무 위반을 인정을 하고 계약 해지를 허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도난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도 만약에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그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에 관한 소송이었습니다. 이제 D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입주 후에 얼마 안 돼 가지고 벽에 균열도 생기고 뭐 천장에 누수도 발생하고 이런 걸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공사를 시행했다 시행사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고지를 하지 않았던 게 밝혀졌었습니다. 네. 결국 법원은 계약 해지를 인정을 하고 계약 해지 및 이제 손해배상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의 어떤 문제 같은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외부 환경과 관련해서도 이제 인근에 악취 및 환경 문제가 사실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E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전원주택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주택을 구입을 하고 입주를 해보니 인근 공장에서 악취와 매연이 계속 심하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당시 이제 부동산 중개를 했던 그 중개업자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게 밝혀졌고, 법원은 그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럼 부동산 중개업자도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네.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0조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규정도 또 있는데요. 만약 이제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제 매수자나 임차인 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 중개사도 매도인 또는 그 임대인과 함께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들어보니까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중개사가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실은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의 의무가 없다 이런 그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부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아마 이제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작년에 있었던 이제 대법원 판례를 아마 기억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기사가 굉장히 이슈가 좀 됐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은 그 임차인을 끼고 이제 부동산을 매수자에게 이제 이전을 해줬는데 네. 임차인의 동의를 이제 받지 않아 가지고 매도인이 이미 부동산을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를 계속 부담하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매도인은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반환 채무가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안 했다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우리 대법원은 보증금 반환 채무의 어떤 채무 인수 여부와 같은 부분은 사실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 사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그러한 부분까지 뭐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사실상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할 의무는 있지만 법률적인 사무까지도 설명하거나 뭐 조사해줄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네. 네, 그러나 여전히 공인중개사의 사실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보험에서 이제 받게 되나요? 네, 이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그 공제금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이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공제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게 되면 그 공인중개사 협회가 그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대신 지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사건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최지원 변호사님, 마지막 정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에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해야 되고
특히 이제 사망 사건과 같은 중대한 어떤 이제 사항은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임차인이라든지 매수인 등 거래 상대방은 계약 해지 또는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집주인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제 계약 해지 그리고 이제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지적 손해배상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알려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계약 시 이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